예, 반갑습니다. 예, 유사입니다. 예, 4월 1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옷값으로 촉발된 어, 문재인 일가의 비리 문제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게이트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예, 김정숙의 옷, 액세서리로부터 촉발이 되는데 이게 이제 현금 지급 논란으로까지 이게 전부 거짓말로 드러나서 모두 고발되는 탁현민 등등 전부 고발되는 사태, 그걸 넘어서서 지금 문재인 집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집 거래, 매매 거래가 이게 좀 뭔가 수상하다는 거죠. 거래가 끝났다 그러는데 한 달 넘게 부동산 등기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동원된 자금들, 이게 좀 영 수상쩍다는 거죠. 집값 17억 튄 것도 그렇고, 예, 아직 문다해나 뭐 이런 데까지는 확산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곧 그렇게 이야기가 또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자, 여기에 지금 김정숙이 옷 액세서리 디자인을 했던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또 특혜 채용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대우조선 사장으로 문재인 동생의 동기가 벼락치기로 또 뭐 이렇게 임용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김정숙이 엄마 하더라도 현금 뭉치로 이게 구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수증도 달라 소리 안 했다 하는 거죠. 예, 탁현미하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카드 결제하고 영수증 받았다 그랬어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수상하다는 거죠. 통상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특활비가 크게 두 개가 있죠. 부처 예산들 중에도 좀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국정원 특활비가 있고 청와대 특활비가 있는데, 이게 일선 현장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돈다발의 그 띠가 다르대요. 여러분 저 은행에 가면 만 원권이나 5만 원권을 100장씩 이렇게 다발로 받을 때 보면 그 띠를 둘려서 두죠. 예, 은행에서 나오는 띠를,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 내에서 그 띠를 다 떼고 새로 띠를 감는데요. 청와대도 그렇대요. 이게 무슨 은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띠를 다 떼내고 자기네 띠를 두른대요. 그 띠 색깔이 다르대요. 그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또 혹시 모르죠. 요즘 폰카로 찍고 이렇게 기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야, 내가 이제 뭘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팔았는데, 김정숙이한테 구두를 팔았는데, 야, 돈다발을 이렇게 주더라. 지금 뭐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돈다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야, 이거 기념이다 라고 찍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료를 제시해 주면 이거는 뭐 진짜 빼박이죠. 지금 증언만 해도 빼박인데, 이게 이제 더 수상하다는 거죠. 이제 사비로 썼다는데, 급기야 이제 사비로 썼는데 뭐 내 돈으로 썼는데 내가 뭐 그 꼭 뭐 밝힐 필요가 뭐 있냐? 이건 말이 다르죠. 사비로 썼든 뭐로 썼든 그거는 밝혀야죠.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우리가 그렇게 잘 입에 거들먹거리는 미국 쪽을 봐도 그렇고, 퍼스트 레이디의 의상이나 이런 거는 아무 의혹 없이 그대로 다 발표를 합니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공개하라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법원에서 이거 뭐 공개해라라고 판시한 것까지도 불복해가 지금 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저 한간에 회자되는 말은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가지고 그냥 처박아 버리겠다는 거죠. 뭐 15년,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뭐 여는 방법은 있다 그러는데 간단치는 않고, 그렇게 이제 묻어버리겠다는 건데 우선 당장에 발등에 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거죠. 그런다고 감춰지나요? 지금 이게 그런 판국에 지금 이게 굉장히 수상하다는 거죠. 5만 원권 현금 다발.
우리 저 보통 보면 그렇죠. 이 현금으로 쓰는 것 자체는 이 자금 흐름 자체를 좀 껴찮게 여길 때 그럴 때 주로 많은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말이죠.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일가들이 버젓이 이런 소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수행 비서들 데리고 공직자들이잖아요. 수행 비서들은 김정숙이는 아무런 공직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를 버젓이 대동하고 그것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동하고 현금 다발, 현금 뭉치를 썼다. 이게 예사롭지 않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은행에 가가지고 ATM에서 찾아도 그 띠는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접 찾아야만 띠로 해주죠. 그것도 신권 다발이었다는 거잖아요. 거의 뭐 그 자세한 거 신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5만 원권 같으면 신권이겠죠. 이게 더 수상하다는 거죠. 이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특활비 공산이 굉장히 크다. 사비라고 해명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 또 디자이너 딸을 또 청와대에 특혜 채용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참 그 가관입니다. 지금 옷값 거짓 해명했다고 지금 고발당한 게 김정숙이, 탁현미, 신혜연 이렇잖아요. 이 지금 고발당했다는 거고 이 지금 검소하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게 완전히 사기공화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다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제 공적 자금이죠. 공자금이 4조 원이나 공적 자금이 4조 원이나 투입된 대우조선. 이게 사실상 이제 뭐 국가 관리 하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대우조선 해양 이게 이제 공적 자금이 4조 원이 들어갔으니까요. 여기에 갑자기 문재인 동생의 동기, 대학 동기 부산에 있는 뭐 한국해양대학인가 봐요. 그 동기 상무로 있던 친구가 갑자기 문재인가 대우조선 방문했을 때 브리핑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우리 통상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러면 제일 최고 경영자가 뛰쳐나오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가면 이재용 부회장, 뭐 어디 가면 누구 이런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일개 상무가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것도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의아하다라고 했는데 뭐 사정이 있냐 뭐 이런 정도로만 했는데 넉 달 뒤에 그것도 대선 하루 전날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덜컥 사장에 앉혔다는 거예요. 사장 자리에. 이게 뭔가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도 알박기, 참 알박기 중에도 치사한 알박기죠. 꼼꼼히도 챙겼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꿰고 있다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데 돈 될 만한 데는 돈 냄새는 귀신처럼 맡는다. 얘들이. 예. 소위 이제 이 불량 세력들이 돈 냄새는 귀신처럼 맡고 돈을 어떻게 이거를 뭐 쓱싹하는 예를 들면 손을 타는 그런 어떤 그 재주 부리는 데는 아주 귀신 같다라는 거죠. 지금 뭐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거 일자리,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그죠? 뭐 등등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어서 거기다가 뭐 국가기밀 정보까지도 뭐 마구잡이로 하는 바람에 원전 자료 이런 종류 도보다리 USB 이거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그 경제성 조작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할때 긴급히 문서 파기한 게 있었죠. 공무원들 야밤에 심야에 그 파기한 문서를 보니까 전부 다 원전 관련 자료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런 자료뿐만이 아니라 원전의 핵심 노하우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차 좀 더 민감하니까 좀 더 구체화되면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자, 일단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터져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팔에 들어온 것만 해도 몇 억이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진주 반지, 손가락만한 그 진주, 그것도 뭐 복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뭐
별로 안 나간다 이러는데 수억대가 된다는 소리도 있고, 뭐 진주라서 억대는 안 된다는 소리도 있고, 뭐 설왕설래죠. 예. 거기다가 뭐 브로치, 예, 진품이다, 가품이다부터 해서, 예, 일반의 보통의 정서는 그렇죠. 글쎄, 그 사람이 그 가짜를 그 달고 다닐 사람이냐? 뭐 이런 정도. 그런 이야기죠. 뭐 아직 뭐 진위는 가려지지 않고 지금 설왕설래만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도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브로치도. 거기다가 팔찌까지. 이 팔찌 자체가 이게 다이아몬드로 도배가 된 그라프 팔찌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간의 이야기로는. 이 그라프 팔찌 같으면, 다이아몬드 팔찌 같으면 여러분,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팔 하나에 지금 팔목에만 뚫는 거, 브로치는 둘째 치러도 그거 몇 억이냐 도대체.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현금 다발 이야기가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사비다 아니다부터 해서 딱 거기다가 이제, 예, 사저 구입 뭐 관련해 가지고 집이죠. 집 구입 비용, 은행 대출이 더 안 돼 가지고, 자, 그럼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빌릴 수도 없는데 빤히 알면서도 그 짓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 28번 집값 폭등시키고 대출 막 두드리 맞고 해가지고, 저도 일반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저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11억 원 4인간에 빌렸다는데, 여러분, 차용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뚜렷한 증빙도 없이 어떻게 11억을 빌려주나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지 못 밝히겠다. 이거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이미 취재 현장에서는 일부 포착한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섣불리 터뜨리면 또 역공을 맞으니까 다시 확인 사살하는 그런, 예, 절차 중인가 본데, 네, 저들도 일단 인터넷 신문이 있으니까 이제는 취재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보 소스가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책상에 앉아 있어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죠. 일선 현장 이야기들이. 네. 누군지 지금 바로 이렇게 하기는, 이게 기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언론 기사도 일종의 이렇게 로드맵이 있어요. 한꺼번에 막 쏟아내버리면 소나기 오듯이 쫙 오고 끝나버린다고 이게. 예. 네. 단계적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충분히 이게 스며들 때까지 기사화를 천천히 하죠. 그렇죠? 예. 이거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예.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점프했습니다만, 예. 또보다리 USB까지 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내막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자세한 이야기를 미리 하기는 좀 그런데, 자, 일단은 현재는 김정숙의 옷, 문재인의 집, 이제 돈다발까지 갔어요. 네. 거기다 이제 알박기 첫 시작은 집무실 이전 등등, 지금 예산 안 준다 그러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 어, 산업부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과기부, 문체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문재인 정부기관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물밑에서 촉발이 되면서 이렇게 밀어올린 힘이고, 자, 그러자 김정숙 옷이 나왔어요. 물론 그 김정숙 옷은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정보공개 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정숙 옷값 등등 정보 공개해라라고 한 걸 청와대에서 노하니까 행정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 난 게 첫 신호탄이었습니다만, 김정숙 옷이 신호탄이었죠. 네, 이제 블랙리스트로 갔다가 문재인 집으로 왔어요. 이제 현금 다발이 터졌어요. 자, 이 현금 다발에는, 예,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게 청와대 돈이냐 국정원 돈이냐, 특활비죠, 소위 말해서. 이 돈의 출처가 뭐냐, 뭐 그러니까 이제 사비다라고 갔는데,
집도 주고 밥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생활비 2천만 원 썼대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네? 생활비 2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월급이 얼만데 도대체. 대통령 월급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업무 추진비까지 친다 칩시다. 업무 추진비는 그렇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제 돈 문제로까지 갔습니다. 이 와중에 박범계 뭐 법무장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공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직 그렇잖아도 그 전부터도 공직에 대한 신뢰, 뭐 위신 이런 게 형편없었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원 같은 놈이 있나요? 어떠나요? 지금 보면 전체 이미지가 지금 그렇죠. 예. 그 인간 말종들 같아 보이는. 예. 참 일반 보통의 사람들 저작거리에 장삼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참 드물잖아요. 자, 지금 박범계 거의 행패 수준이죠. 이게 행패 수준입니다. 뭐 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도 사설에 지금 그렇게 하죠. 박범계의 끝없는 행패. 예, 행패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가 보여주는 행태도 그렇죠. 알박기 등등 행태도 그렇죠. 예비비 기타 국무회의에서 보여지는 어떤 예산 집행, 홍남기, 뭐 기재부 이런 쪽도 봐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일부 정부 있을 때는 다 추경이고 뭐고 펑펑 마지막까지 16조 원 딸딸 긁어서 17조 원 가까운 추경 편성해가지고 써놓고 지금 새 정부가 지금 자영업자, 중소자영업자를 긴급 지원하자라고 해서 이야기된 그거 50조. 그것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150조씩 154조나 무려 추경으로 편성해가 쓴 놈들이 50조를 추경 편성을 지금 해준다 못 해준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범불량 세력들 한 놈도 지금 봤을 때는 뉴스에 회자되는 행태들을 봤을 때는 어느 한 놈도 정상적인 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밝은 뉴스를 좀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워낙 5년 사이에 뒤흔들어 나와가지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 시사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늘 좀 면구스럽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박범계도 이제 뭐 자기 비리 문제도 등등 있고 해서 공적인 부분도 있고 고소 고발된 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김소연 변호사와 관련된 건도 아직 뭐 일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 그러면서 뭐 어수선합니다. 근데 검찰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어떤 수사, 특히 정권 비리 수사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근데 갑자기 또 수사한다고 난리쳐요. 이렇게 어물쩍 이전에 수사하지 않았던 그 책임부터 먼저 책임 소재 분명히 해서 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표명해가지고 수사한다고 그게 다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김호수 체제 이하, 이정수 등등등 있죠, 여러분. 심재철 뭐 그렇게 회자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뭐 박은재 성남지청장 정도만 지금 뭐 입건되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이미 고발 조치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 수사 안 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 뭐 해야 될 당연한 수사하는 거는 뭐 그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수사 진작에 했어야 되죠. 3년 전에 했어야 될 수사 여태 안 하고 있었던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수사 지금 하는 거고. 해야죠. 근데 일단 수사 안 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각 당들이 이게 공천을 공식적으로 하는 건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뭐 개인적인 어떤 지금 뭐 예비 후보 단계에서의 출사표, 당내 후보가 확정되지 않고 경선을 거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금 국민들은 안중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선도 지금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같은 그런 후보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그 뻔뻔스러움.
도대체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런 후보를 가지고 뽑아달라고 국민들 앞에 내놓는 그 염치,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온통 정신머리가 지정신이 아닌 거야. 국민이 국민으로 안 보이는 거야. 정말 속된 말로 그 개돼지로 보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다 보고 있다는 걸 이놈들이 알 텐데 말이죠. 모르나 봐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지금 여기 6.1 지방선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유승민이가 출사표를 던져. 경기도지사에 경기도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나요, 지가? 아니, 지 태어나고 자란 지 고향에서조차도 배신자라고 인간 취급 못 받는데 난데없이 경기도는 뭐 경기도민은 어디 뭐 호구야? 경기도민이 호구야? 찍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뭐 비호감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참 이런 사람 참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김동연이 또 참신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수위도 지금 보게 되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유승민 이런 놈이 정치판에 다시 그것도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질 정도로 이렇게 수습한 거죠. 당무라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수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이미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탄핵 소리 나오잖아요. 저쪽 애들. 정부 초기에 규제 개혁이라도 뭐 하려면 정부 초기에 집권 초기에 규제 개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지금 보십시오. 공기업부터 해가 전부 알바키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뭐 당장에 지금 당장에 지금 우선순위를 잘 못 잡는 것 같아. 지금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부터 해서 지금 3구 대선에서 드러난 선거 부정. 이건 부실이 아니죠. 선거 부정이죠. 부실 차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부정 문제. 이거 계속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무실 이전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실무적으로 처리할 문제고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게 공정과 정의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열망, 정상화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그 열망으로 지금 정권교체를 하자라고 해서 온갖 여러 난제들 속에서 그 난관을 뚫고 겨우 된 건데, 그렇죠? 그 겨우 되게 한 데는 엄청난 선거 관련된 흑막이 있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바로잡지 않아요. 당장 문제된 선거 부정 문제. 어제 보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이야기 나오더만요. 국힘당 쪽에 겨우 그래도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부실 관리라 그래요. 끝까지 부실 관리라 그래. 선거 부정이라는 소리를 못해. 부정선거라는 소리를 못해. 이 비겁한 정당. 이 국힘당도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뭐 급해서 그런데 돌아선자 바로 또 지방선거니까 이 판국에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선거 결과 여하를 떠나서 딱 돌아서면 실패를 하게 되면 패배를 하게 되면 패배 책임을 물어서라도 그 다음에 뭐 잘 되면 잘 되는 차원에서라도 쇄신 차원에서라도 이 비겁한 국힘당 싹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량 세력하고 똑같아요. 같이 놀았잖아요, 여러분. 탄핵 전국 때 여러분 보셨죠? 이 인수위 정신 차려야 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경우와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해야 될, 공식적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위한 개혁이잖아요. 규제 개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저쪽 애들이 개혁 그래서 그 소리 또 못 쓰나요? 일, 2년 내에 집권 초기에 정부 출범 초기에 이거를 승부를 걸지 않고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그 뒤에는 그냥 계속해서 밀려갑니다, 여러분. 2년 차 넘어가면 그냥 개끌리듯이 끌려갑니다. 그러자 뭐 3년 차, 4년 차 들어가면 레임덕 소리 나오고 이제 기강해이해지고 내부적으로 비리도 터져 나올 거고 분명히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중에 별별 놈들이 다 있잖아요.
분명히 비리가 한두 개 꼬투리 잡힐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 끝나는 거라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1, 2년인데 거기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선거 부정 문제, 선거 부정 문제를 전면에서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이 국힘당 꼬라지 등등 하다 보면 현재적으로 어쨌든 간에 172석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드라이브를 못할 그런 상황인데 이 집권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의 중심에 있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그 중심 세력 자체가 그런 어떤 강력한 선명한 강력하다는 게 딴 거 없죠. 선명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없어. 뭐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뭐 국정도 철수하려나?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총리 인선이 뭐 그리 대단해. 이 지금 현재 지금 미래를 보고 가야 될 판에 과거 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총리 했던 놈을 또 총리 앉춘대.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요. 어? 이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 지금 10년, 15년 전 그 사람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또 총리 앉춘대.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그 사람 뭐 개인적인 자질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국민들이 받는 그 느낌. 이게 노무현 정부 이익인지 정말 그 정권 교체를 해서 나라를 좀 반듯하게 해서 미래를 보고 가자라고 했던 국민 열망이 담긴 새로운 윤석열 정부인지 알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그 오랜 시간이 낚인 거죠. 뭔 말을 했어요. 이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잘된 정권, 정책을 개선하겠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개선하고 총리는 노무현 정부 총리 다시 앉히고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뭐야? 뭘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한 거죠? 선거 부정, 선거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하나 못 잡아. 공기업 다 알박기 돼. 국회 저는 불량 세력들이 점거하고 있어. 그 점거하고 있는 게 전부 가짜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4.15 총선 부정선거의 그 냄새가 짙은 지금 재검표 과정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또 민경욱 의원 지역구 재판이 선거 재판이 속개되고 있죠. 속개됩니다. 오늘 10시에. 이 숱한 난자들 정말 뭘부터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똥오줌 못 가리고 저렇게 뭐 집무실 이전이니 뭐 정부 조직 개편이니 이런 잔 이야기에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있는 뭐 하나 뚜렷하게 하지 못해. 국민들이 지금 그짓 하는데 세월 보내라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놀이터 공원 하나 더 만드는 게 등산로 하나 더 만드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청와대 개방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공정이잖아요. 공정. 상식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공정을 위한 로드맵이 뭐예요? 선거 부정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한두 개예요. 지금 바로 3구 대선만 하더라도 사전투표 등등 선거 부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부실관리 그러고 있어요. 국힘당 꼬라지. 인수위는 뭘 하고 있는지 태도가 불분명해. 온통 나오는 이야기는 인수위발 이야기는 집무실, 총리 인선, 그것도 한물로 간 사람들, 전혀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다 노땅들. 뭐 참신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상식이라는 개념이 크게 보이나요? 자, 정의가 보이나요? 그러다가 정부 조직 개편한다고 막 괜히 이것저것 어수선한 이야기만 항공우주청 뭐 그런 이야기 이미 있는 기관도 세수해요. 늘렸다고. 그거 반듯하게 통폐합해가지고 딱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출 생각 안 하고 뭐 무슨 뭐 항공우주 지금 뭐 언론 플레이 할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 인수비. 이 상태로 가면 1년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정신없이 가면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부동산 좋아요. 그동안 워낙 규제 일변도로 해가지고 뭐 조금 뭐 정체되어 있는 또 정권 교체기고 하니까 숨죽여 있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있는데 또 지금 또 이사철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또 금리
부분이 있죠. 여전히 금리가 지금 올라가지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6% 7%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서민들 부담이 간단치가 않죠. 간단치가 않죠. 대출 규제 풀렸다고 좋아하자 금리가 튀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뭐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이미 경고음이에요. 세계 경제 전반에도 이미 세계 경제의 기초 기반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 연준부처도 자꾸 금리를 건드리잖아요. 그 영향이 오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해가지고 국제 원자재가 또 코로나부터 해서 지금 이제 국제 원자재 물류 반도체 분야부터 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산적한 그런 어떤 난제들이 있는데 뭐 하나 중심을 똑바로 잡지 못해. 지금 한덕수가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검해서 그랬습니다만 한덕수가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던 한덕수가 들어와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참신한 머리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맨날 이전 정치권 주변에서 눌러보고 분두면서 자리나 차지했던 그런 사람 또 앉혀서 뭐 할 거예요? 새 정부의 이미지 한덕수 노무현 정부 때 총리였는 사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참신한 이미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 그게 협치하는 거냐고? 그런 비겁한 협치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한번 되물어 봐야 된다. 지금 김정숙의 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얼마나 엉망진창 개판이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를 보고 심각하게 대우각성해라는 그런 어떤 경고음일 수도 있다. 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잠시 뭐 그래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글쎄요 6개월이 채 안 가서 당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을 수도 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밟지 못한 이야기다. 예. 근데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김정숙이 돈 뭉치 문재인의 집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예. 그 가족들까지 그다음에 주변 친인척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천안 매부지간까지도 뭐 그린벨트 47억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잖아요. 어른어른거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보다리 USB까지 예,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시장 선거부터 해서 그거 다시 또 털릴 거잖아요. 라임 사태 털릴 거죠. 옵티머스 털릴 거죠, 여러분. 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참 동안 이 밝은 이야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인수위 하는 짓을 봐도 그렇고 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 같아요. 예. 예, 공식적으로 해야 될 거와 물밑에서 실무 차원에서 해야 될 거와 그다음에 조용조용 각 기관들이 해야 될 거 이거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 라인별로 어떻게 할지 하다못해 언론사들이 기사 전략 충분히 취재하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DB를 어느 것부터 풀어나가야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고 소위 말해서 뉴스의 전파력이 살아날 건지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 기획력보다도 못한 것 같은 이 인수위의 정부 구성, 정부 운영의 로드맵 보여지는 걸로만 보면 그 내부는 뭐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총리 인선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에 오르내리고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어느 놈이 그 참신한 이미지가 있으며 공정 이미지가 있으며 상식 이미지가 있나요? 그 정치판에 다 굴러먹으면서 그냥 자리 사냥이나 하고 다녔던 정말 고리타분하고 썩어 빠진 인물밖에 없지. 그 뭐 어떤 참신성이 윤석열 정부의 첫 얼굴이 그 중에 어느 놈이 된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여러분 쉽게 그렇게 아이고 그래 윤석열 정부 뭐 좀 하는 것 같아 보이네 할 것 같으네 이런 기대감이 생기나요,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인 소감은 절망적입니다. 국힘당 꼬라지 보십시오. 의석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당장 당대표로 있는 이준석이 성상남 문제 그것도 무마하려고 7억을 뒷거리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판국에 인수위 꼴 한번 보십시오. 인선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인수위가 하고 있는 로드맵 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분통이 터집니다. 예, 뭐 어쨌든
좀 더 밝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도 빨리 우리 사회에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공감 이야기 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